자, 그래서 이제 임금을 가지고 봅시다. 임금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반도체 관련 대기업, 여러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생각하면 됩니다. 인력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와가지고 2천만 원에 돌파했습니다. 실질급여예요. 실질급여. 월평균 실질급여가 2천만 원 돌파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최고가 한 1770만 원 정도, 2022년 그러니까는 반도체 붐일 때 1770만 원 정도 했는데 2144만 원으로, 예? 진짜 화려하게 비상을 한 거죠. 예? 비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올해 1분기에 지금 그러니까 높은 영업이익 실현이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2144. 예? 그리고 전부 다 반도체 가겠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나오는 얘기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예? 자, 이게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실질급여입니다. 물가 상승분까지 제외한 전체 대기업 상용직은 얼마냐? 744만 원. 이거 반도체까지 포함해가지고 평균인 겁니다. 평균이에요. 거기가 한 3분의 1뿐이 안 되잖아, 평균은요. 그렇죠? 자, 그럼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대기업은 얼마냐? 64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반도체 부분 대기업은 2144만 원. 근데 반도체를 제외한 대기업은 640만 원. 이게 상용직들이요. 월평균 실질급여가.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내부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격차를 비중으로 보게 되면요. 30%가 붕괴됐어. 반도체 대기업의 종사자하고 나머지 대기업 종사자하고 급여가 30%도 안 돼요. 반도체 부문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이게 대기업 상용직들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상용직 월평균 실질급여는요. 353만 원입니다. 올해. 근데 이게 2021년 수준보다도 5년 전보다도 낮은 거고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21년, 22년 반도체 붐 때는 조금 올라갔었어요. 그래도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 붐이 중소기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도 봐보세요. 올해 391만 원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죠. 중소기업들이요. 39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외한 중소기업보다는 좀 높죠. 353만 원보다는 높은 391만 원인데 이것도 얼마입니까? 2022년 수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붐이 중소기업에는 딴 세상인 거예요. 아무런 자기들한테는 오히려 일자리만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중소기업 반도체는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상용직 임금의 비중이 반도체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냐? 20%가 안 됩니다. 20%가 안 돼. 이거 엄청난 격차죠. 엄청난 격차인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최승호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은 예? 그 협력업체 하청 그 노조가 원청인 삼성전자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예? 그 얘기 듣고서는 참 제가 볼 때 중소기업 반도체 종사하는 종사들이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임시 일용직은요. 일반이 그러니까 임시 일용직보다는 높습니다. 높아요. 특히 2021년, 22년 때 급증하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찾아온 반도체 붐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면서 그때는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었어요. 증가하면서 이게 수요가. 근데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쭉 떨어졌잖아요. 276만 원 올해. 이거 언제입니까? 2020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중소기업하고 임시 일용직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 붐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은 일자리마저 줄어들었어. 반도체 부문 임시 일용직도 마찬가지죠. 2020년 수준을 회복을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임시 일용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세한 자영업자들, 네? 연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고령층하고 청소년층들인데 이들이 그러니까 생계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네? 팬데믹 이전 수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왜? 이 기술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반도체 관련 임시 일용직 임금 비중이 대기업 임금 대비해 가지고 13%뿐이 안 되는데 13%뿐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대기업 전체 평균입니다. 네, 평균이에요. 반도체 관련 임시 일용직이.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더 끔찍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계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의 상용직 실질급여를 100으로 놨을 때요. 반도체 이외의 대기업 상용직이 있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네? 이게 이명박 때는 거의 한 60% 됐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주에는 이게 30% 밑에 떨어졌어. 30% 밑에 떨어졌어요. 반도체 중소기업 정규직. 네? 반도체 중소기업 정규직은 이명박 때, 이때는 이명박 박한테 30%대에 있었는데 이게 18%가 내려갔어요. 올해는 이게 18%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아닌 부분들은 더 끔찍한데 가장 최악인 게 반도체 부문이 아니면서 임시직 일용직인 노동자들. 이들이요. 반도체 대기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의 7%도 안 됩니다. 수입이. 7%도 안 돼. 6.9%예요. 예? 이거는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지요.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거야. 7%가 무너졌어. 참나. 예? 그 지금 이게 우리나라 보게 되면 노동자가 계급화가 갈수록 이게 선명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나눠지면서 뭐냐면 반도체 대기업 노조는 자기들 이익만을 지금 그러니까 예치고 있는 거고요. 예? 정부와 정치권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좀 조용하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자, 반도체 부문이 해가지고 전부 다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요? 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종단하는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주식.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에 그러니까 다들 그랬듯이 예? 벼락거지 공포가 또다시 여기까지 회자되고 있죠. 이 벼락거지 공포의 역설이요.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막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팔아치워도 개인들이 막 사들이잖아요. 그걸 저지하고 있는 거야. 예?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식 사가지고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오르겠지 해가지고요. 예? 이거 하는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작년 4월달 반도체 붐이면서 코스피가 붐이 좀 이제로 전환되는 시기. 즉 윤석열 정권이 끝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올해 5월 15일까지요. 15일까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그러니까 상위 0.1% 이내에 있는 가게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주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수익률을 대비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느냐? 한 28억 정도 더 증가했을 겁니다. 주식 자산이요. 28억 정도 더 증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상위 10%에 있는 사람은 한 3,800만 원 정도. 상위 30%에 있는 사람은 2,110만 원 정도. 중간에 50% 사람 한 1,600만 원 정도, 1,550만 원 정도. 이거라도 증가했으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큰 돈이죠. 자기 월급 수준에 비하면요. 예? 중소기업 그러니까 월급쟁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직 일용직한테는 1,5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돈 이게 큰 돈이지요. 예? 큰 돈이지. 근데 하위 30%는 별 혜택을 못 봤을 겁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자산시장은요. 철저하게 뭐냐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을요. 예?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소득의 양극화도 반도체 부분으로 더 심해졌잖아요. 예? 임시직 일용직이 7%도 안 돼.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의 소득에. 자산도 봐보세요.
코스피 붐의 혜택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불균등하다고요. 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지난 1분기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백화점만 판매액이 증가하고, 예?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백화점 가서도 일반 판매는 별로 안 증가하고, 예?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 주로 판매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몰랐냐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명품들은 누가 소비하는 거예요? 진짜 초고수들이 주로 고수들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예?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서도 고가 소비가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해외 유명 브랜드들. 그러니까 내수하고 관계가 없지.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니까는. 예? 이 유명 브랜드 매출이 파죽지세로 성장했다잖아. 1월 달에 31%가, 2월 달에는 23%, 3월 달에는 22%가. 예? 이건 뭐겠어요? 주식으로 돈 엄청 번 사람들이, 예? 이런 거 이제니까는 특히 누가 많이 벌었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이래. 서민들은, 예? 그 유럽값 오른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도 엄청 고통받고 있는데, 예?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거 큰 영향 안 미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나온 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그거죠. 소위 말해가지고, 이 국민 배당금 얘기가 김영보 실장 입에서 딱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나 그 보수 언론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업들한테 삥 뜯는 걸로, 거치게 표현하면요. 삥 뜯는 걸로, 삥 뜯겠다. 이런 걸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도체가 붐이 나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세금도 많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초과세수라는 건 뭐예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예측했던 세수보다도 그걸 넘어서는 세수가 발생하는 걸 초과세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초과세수를 가지고, 이 배당금을 그러니까 얘기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기업들을 삥 뜯어가지고, 기업들이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번 돈에서도 더 뜯어내가지고 국민들 배당금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못돼서 처먹었어. 이게 이제 국힘당도 마찬가지 그런 식을 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을 왜곡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그러니까는 민주정권을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예? 이런 실력인 거야.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는 그거 아니다. 예? 국민 배당금 얘기한 거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김영범 실장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공격받으니까는 반도체 초과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러면 배당금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은 거죠. 이게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까봐. 단지 뭐냐면 이것은 검토를 그러니까 세수가 더 많이 거치게 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역할이니까요. 항상 이거는 그러니까 검토하는 일이다. 일상적인 업무다 그러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김영범 실장이 국민 배당금은 사실 지금 앞에서 쭉 보여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악화되거나, 아니면 반도체 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악화되거나 소득 격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얘기인 거죠. 여러 가지 차원 속에서요. 네?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후퇴하면 안 되죠. 여기서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양극화 해소 대책이,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 있는 건지, 네?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자, 이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딴지 걸지요. 누굴 구했냐면 경총회장, 송경식 경총회장. 이분은 참 오래도 해. 네? 저는 그만 이제 2006년으로 살고 싶구만은 이 정도 나이 되셨으면은, 이 양반이 뭐냐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익 좀 났다고 나눠 갖자고 하면 미래 없다. 네? 이거
이건 노조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정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다가 그거 하니까, 경총이 이제 했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한때 반도체 강국인 독일이 순식간에 주도권 뺏긴 것도 그래서 그런 거다. 이것도 팩트하고 안 맞는 얘기고요. 이익 좀 났다고 나눠갖자고 하면 미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노조가 이번에 그러니까는 그 성과급을 이렇게 요구하는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는 있잖아요.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다들 뭐냐면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네? 나의 미래가, 내가 그러니까 힘들어졌을 때 사회가 내 옆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스스로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벌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들은요. 네? 언제까지 내가 직장 생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노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니까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위기가 올 때마다 세계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요? 대부분의 고통을 가게한테 전가했잖아. 그 속에서 가게들은 뭐냐면은 나와 내 가족이 살 길은 스스로 챙겨야 된다. 내가 힘들 때 사회와 국가는 없다. 이게 각자 도생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뭐냐면 이익 났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먹겠다 하면은,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예? 받아들이겠냐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그거 기국을 해가지고 삼성 우리 한 가족이라는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사회라는 건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집입니까? 여러분들은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아가는 집이라면은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려올 때 그 추위와 저거를 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파편화된 거야.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치와 그 다음에 뭐냐면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위기일 때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이익 볼 때는 대부분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독점을 하는, 예? 이런 방식으로요. 소위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유명한 말이 뭡니까요? 고통은 사회한테 분담시키고 이익은 예? 그러니까 손실은 그러니까 사회에다 전가시키고 이익은 독점을 하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 그랬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좀 갖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경총이라는 게 뭐예요? 재벌들 저기 대변하는 저거잖아요. 기업인들. 예? 이익 좀 나눠갔자고 하면 미래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거기 삼성 노조한테 이게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예? 동아일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노조 그러니까는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자리를 깔고 싶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런 분위기에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전 뭘 걱정했냐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삼성전자 그 직원들이 더 그냥 이게 속으로 그러니까는 화가 치밀게, 예? 자기들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못된 놈으로 못된 인간으로 전부 다들 이렇게 몰아가고 앉아있으니까는, 예? 그럼 이게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한 가족이니까 자기부터 그러니까는 책임이 있고 자기한테 책임이 있고, 예? 반성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화의 장이 그러니까 대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열리듯이 좀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정치적으로도 경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좀 반성들을 좀 하세요. 반성들을. 뭐 어려울 때마다 항상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나눠 갖자 얘기를 하고 이익 볼 때 언제 그들에게 뭘 그런 게 있냐고요. 예?